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인사혁신처 예교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을 함께 읽어보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공무원 보수 업무와 관련된 법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인 일반직, 교육전문직원은 각각 적용되는 법령이 있습니다. 체계와 내용은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공무원 보수 규정과 수당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더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예규로 업무 지침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이고요.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런 규정들은 자주 개정되는데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규정을 찾아보신다면 개정사항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공무원 보수 지침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보수 지침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본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제1장 공무원 봉급 업무 처리 기준, 원천징수의 근거, 방법 등을 다룬 제3장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 기준,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내용을 다룬 제7장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 기준입니다. 이번 1차 시에서는 제1장, 제3장과 제7장의 공무원 수당 중 상여 수당까지의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보수 관련 법령에 나오는 용어들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봉급은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인데요. 쉽게 말해서 본봉, 월봉급액, 봉급월액을 말합니다. 수당은 직무 여건과 생활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인데요.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학비수당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수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일할 계산은 그달의 봉급 또는 수당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에는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30일로 나누어 계산을 하고 7월은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30일로 나누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신규 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월할 계산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일할 계산과 월할 계산에 필요한 근무일수와 근무월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먼저 근무일수부터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이 새로이 발생하는 임용일과 소멸되는 임용일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신분이 발생하는 임용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고 신분이 소멸되는 임용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근무일수에 포함합니다. 사망한 다음 날 면직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과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근무일수에 포함을 합니다. 보수규정 전반적으로 공무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정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무월수를 계산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근무일이 15일 이상은 한 달로 보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시효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봉급이나 수당을 과소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련법상 임금채권의 시효를 적용합니다. 과소 지급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보다 국가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회수를 합니다. 자, 그럼 제1장 공무원 봉급 업무 처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봉급이란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라고 했었죠. 봉급표는 보수규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3은 일반직, 별표 11은 교원과 전문직에 해당합니다. 매년 일정 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매년 초 개정되는 봉급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호봉의 획정인데요. 초임 호봉은 신규 채용 시 획정을 하게 됩니다. 정기 승급이란 승급기간 1년을 충족하는 경우 1호봉을 올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호봉 재획정은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거나 휴직 후에 복직하는 경우 등에 실시를 합니다.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은 승진된 계급에서 1호봉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급의 제한은 징계 처분 기간, 직위 해제 기간, 그리고 휴직 기간 중에 승급이 불가한 것을 말합니다. 징계 처분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아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이 불가한데요. 강등,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영창, 근신, 견책은 6개월 동안 승급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호봉의 정정입니다. 호봉 획정이나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당초에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합니다. 그리고 호봉 정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도 현 소속기관에서 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임금 채권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정산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호봉 발령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규정들을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급여 정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 규정들의 연역을 모두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할 계산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할 계산 원칙에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 면직하는 경우 그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5년 이상 근속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휴직, 강등, 정직,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를 해야 되고요. 월중 면직이라는 것은 월중 15일 이상 근무한 후에 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고 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1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력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는 그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공무상 사망,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는 경우 그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봉급을 감액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징계 처분에는 보수 전액을 감하는 강등과 정직,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감봉이 있습니다. 3분의 1을 지급한다는 뜻이겠죠. 이때 강등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만 전액을 감합니다. 그리고 직위해제는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다른데요.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의 경우 봉급의 80%를 지급하고 그 밖의 사유는 봉급의 50%를 지급합니다. 이어서 결근의 경우에는 먼저 남아있는 연가일수에서 차감을 하는데요.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결근하는 경우에는 봉급 1획, 즉 하루치 봉급을 감액합니다. 무급휴가도 역시 봉급 1획을 감하고요. 휴직은 휴직 사유별로 다릅니다. 공무상 질병, 부상의 경우는 전액 지급입니다. 질병휴직은 1년 이하 70%,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에는 50%를 지급합니다. 유학휴직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50%를 지급하는데요. 보수규정의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되어 있어 교원의 휴직 관련 지침은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휴직은 봉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봉급이 감액되는 경우를 알아봤는데요. 수당의 감액 방법은 지침 제7장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 기준을 보겠습니다. 원천징수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같은 것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는 여기서 언급된 것만 가능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세, 건강보험료, 공무원 연금인 기여금과 고용보험료 등이 있고요. 두 번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비 같은 공제회의 부담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채권 압류와 같이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급식비나 각종 회비, 본인이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지출관에게 원천징수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이 원천징수 동의서인데요. 3년간 유효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료 시점을 기재하지 않으면 별도의 의사 표시 전까지 원천징수를 계속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